이제 살아남아라라는 주제에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죽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너무 많이 보는 거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첫 번째에 살아남아라는 주제에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또는 사랑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행복하대요. 존중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네네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을 때 존중받는 느낌. 네네. 네, 김광희 사님, 박수환 회장님. 행복한 느낌 들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김광희 네. 사님도 그런 느낌 드나요? 어, 사랑을 하는 거는 주는 거니까 좋은 거지요. 네. 근데 네.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랑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랑 차이가 뭘까요? 자꾸 갈구하게 돼요. 남한테 사랑을 받는 거는 그 받는 순간 좋은데 그 돌아서면 또 허무하고 자꾸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자꾸 갈구하게 되고 자꾸 목매게 되고 그러다 맞아요. 보면 자꾸 더 슬퍼지고 피곤해지고. 슬퍼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원한다, 누군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요, 목마름이라는 게 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요, 이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이 보여요.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우리의 그 현 시대를 보면 젊은 친구들로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오해스러운 얘기를 해요. 제 이기적이다라는. 근데 박선혜 대표서 물어볼게요. 젊은 애들을 볼 때 이기적으로 보여요? 개인적으로 보여요? 개인주의요. 응, 개인적이야. 그냥 자기의 개별성을 인정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하고 애들하고의 그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창의적이냐, 창의적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른들로 갈수록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그러고 애들로 갈수록 나는 창의적이야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그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면 나는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해오고 조직의 문화에서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이러한 형태로 살아온 기성세대가 있고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있는 거예요. 가령 퇴근한다 그러면은요, 박사관 회장님 퇴근할 때 원장님한테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시간 내서 그냥 와요? 아직은 월급 받는 입장이니까 간다고는 하죠. 예의상. 예의상 하는데 네. 지금 젊은 애들 들어와가지고 시간 만약에 걔가 지금 끝나는 시간이 10분 지났어. 10분 지났으면은 걔가 용납을 하던가요? 아우, 불 같죠, 그냥. 불같아. 근데 박선혜들이 그걸 하나? 아니, 못해요. 못해요. 자,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세대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선혜들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개인적인 것보다는 단체적인 게 더 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단체적인 게 강한 사람들은 유대관계가 끈끈해요. 유대관계가 끈끈할 사람일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거를 원하게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이 만약에 거두어진다 그러면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낙담, 낙심, 음, 우울함, 그렇죠. 술 먹으러 가지, 이제. 달려가야죠. 응. 근데 그게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포함되지 않을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실제로 내가 인정받는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보다는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 스스로 나에게 인정받았던 때가 언제 있어요? 뭔가를 하거나 해냈을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뭐 그랬을 때 그냥 그런 뿌듯함? 뭔가를 해냈을 때, 도와줬을 때, 자, 이런 게 네. 있어요. 김광희 사장님. 김광희 네, 사장님께서 스스로를 인정하셨던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아,
예,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 네. 화면으로 네. 다 보고 있어요. 네. 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셨을 때, 김광희사님의 경우에는 제가 그때 들었던 발언은 사장님께서 공부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를 해내고 했을 때, 그때 스스로를 인정하셨을 거예요. 물론 사장님의 형님께서도 스스로가 뭔가를 탐구하셔서 거북선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본인의 자존감이 강해져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갈구하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는 것 마냥 목마름이 생겨요.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아까 박서연 리더가 이야기했던 내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동시에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 근데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자신에게 나는 잘했어라는 인정을 받는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타인으로부터 서연이 좀 짱인데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나한테 인정을 해야 되는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에 시선이라든가 마음이 가게 되면 점점 내 인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가다 보면은요, 내 삶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크게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점점 다른 사람을 크게 볼수록 내가 낮아지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하고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하잖아요. 뭐 거의 매주 하다시피 센터에서 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을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쪽 말고도. 그러다 보면 쫓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 다 몰라. 초반에 아메이를 접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더 모르죠. 모르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쫓아와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스타성 있는 강사, 앞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로 보이고 전문성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숙이는 거예요. 자기가 점점 더 없어져요. 아까 박서연 리더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 작은 자신감, 작은 인정 하나씩 해야 돼. 가령 내가 나에게 선물을 잘 안 하죠. 네. 내가 나한테 선물을 할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럼 무엇이 있을까? 정해놓는 거야. 내가 나한테 선물할 거. 가령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가령 나한테 내가 스스로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한다. 라는 걸 잡아놓고 장미꽃 한 송이 해봐야 며칠 하지도 않아. 자, 그럼 그 나한테 선물을 해. 그 전에는 아니야. 가령 도저히 그거 아니다. 난 꽃을 싫어해. 그래서 그러면 난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한테 선물하겠다라고 가정하자고요. 몇백 원 하지 않아. 그 선물을 하는 그 방법을 정해놓는 거야. 아이스크림 내가 정말 좋아한다. 아이스크림 줄여야 된다. 그러는 경우에 어떻게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었을 때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들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때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로부터는요. 사실은 내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낼 때. 가령 시험을 잘 본다라는 건 엄마한테 인정받고 주위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거잖아. 시험 장 보는 거 말고 내가 시험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1시간을 공부한다. 그럼 1시간을 공부한 내가 대견스러운 거야. 그럼 나를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내 행위를.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결과를 갖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나도 결과를 판단하는 거야. 내가 시험 점수가 60점이 나왔어. 나는 60점 인생인가 봐. 이게 아니라 내가 시험 점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1시간을 매일 공부를 한다. 그거를 나에게 스스로 칭찬하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직은 나와. 아직은. 자, 네가 원하는 게 아빠 나는 뭐를 원해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김강희 사장님이나 차윤숙 리더나 이은하 사장님이나 김효 사장님이나 박수현 리더한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선뜻 원하는 걸 대답할 수 있냐고요. 박수현 리더님이 지금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대답 왜 못하죠? 대답이 안 나오네요. 안 나와. 예. 왜 안 나올까?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의식을 했어요. 그 부분 인정하나요? 차은숙 네. 리더님. 차은숙 리더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가는 거에 의해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의 굉장한 고집을 갖고 있지만 그거에 휘둘렸어요? 안 휘둘렸어요? 나는 잘 안 휘둘리는 것 같아. 잘 안 휘둘리는 거 알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휘둘렸냐고 안 휘둘렸냐고. 글쎄요. 근데 안 휘둘리고서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양보한 거야. 내가 참아준 거야. 그 얘기는 휘둘렸다는 소리야, 이미. 그 8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한번 휘둘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나요? 월 200이 안정된 수입. 겨우. 난 욕심이 적어요. 그래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은하 리더님 듣고 있으니까 마이크 잠깐 켜봐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제가 원하는 것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인데 30원? 300원? 아니 500원 지금 줄 수 있어요. 아니, 현저협에서 100원이라. 제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돈.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한 달에 50만 원? 최소한 100억? 100억? 와우. 아니, 옆에서 100억이라는데요. 옆에 사람 네, 그게 집어치우고. 있어요. 스폰서님, 이게 전에는요. 네, 제가 이게 항상 애들러서 말했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필요한 거,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를 하고, 누구는 뭐 사주고. 그죠? 그게 네. 다 필요 없어요. 네. 제가 지금 급하고, 제가 정말 힘들고, 이럴 때 정말 이게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그거는 한 달에 1,000만 써야 된다고? 박사원 리더님 네. 다시 물어볼게요.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출근 안 하고 백수 생활하면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아, 출근 안 하고 백수 생활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네. 오빠를 그러면 월 한 3, 4천만 원씩 버는 잘난 남편 얻으면 되잖아. 그건 비현실적이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이미 결혼을 했구나, 참. 오빠를 그런 바꿀 놈이 수 날 있잖아요. 택하지 않아. 자, 그러면 출근 안 하고 백수 생활은 사실은 그 용산역 밑에 가면 고가도로 밑에 그 텐트촌이 있더라고요. 텐트 주워다 깔고 살더라고 거기. 그럼 출근 안 하고 백수 할 수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출근 안 하고 백수라며.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고소득이면은 제가 출근 안 하고 백수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현실적으로 물러갔잖아. 그게 안 되니까 스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바람은 바람인데 투잡을 해야죠. 가령 30억 정도 되는 건물이 있다. 네.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월세가 대략 그 1,0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세금 빠지고 뭐 하면 700~8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
네. 30억짜리 건물을 하나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은 출근 안 하고도 살 수 있겠네. 와우. 다른 오빠를 만나야 되나요? 다른 오빠를. 자, 진짜 원하는 게 지금 아직 계속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꿈보드를 만들어봐라, 꿈보드를 만들어봐라 그러거든요. 내가 지금 3, 40억이라는 빌딩을 얘기했잖아요. 연 수입이 그럼 대략 얼마인 거야? 한 8천, 9천이잖아요. 네네. 내가 그밖에 못 벌고 있잖아. 음. 그러면 나는 지금 동안 만들어 놓은 게 뭐라는 소리예요? 내 수입은 인쇄적인 소득에 가깝단 말이에요. 네. 지금 3, 40억 되는 건물을 만든 거랑 같아요. 물론 아직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입이 빠지겠지, 더 거기보다. 그래도 한 20억 정도는 만든 거랑 같겠죠.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게 뭐냐는 거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타인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모르고 내가 목표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되거든. 그리고 꿈을 너무 작게 잡잖아요. 그러면 안주하게 돼요. 누워있게 돼요. 그렇다고 꿈을 너무 높게 잡으면요 어떻게 되죠? 내년에 우주여행하고 싶어요. 라고 잡는다고 가정하자고요. 우주 안 가도 돼. 라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힐 듯한 보이는 목표가 잡혀야 돼요. 근데 그것들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먼저여야 돼요. 그게 남을 위한 게 먼저 되면은요 반드시 뒤에서 나에게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일단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제 인맥 안에 지금 현재 충청도의 교육감, 교육장, 충청남도 지사, 그리고 전 부천시장, 그리고 현재의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 회원이거나 소비자이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아는 거가 아니야. 아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나한테 쓰는 제품 몇 개가 있다 정도 이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꾸. 나 뭐 알아? 뭐 알아? 뭐 알아? 나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이걸 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지식을 빨아들이는 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상 부정하고 싶지만 48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48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최소한 48년 이상을 또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지식들이 나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알아, 나 그거 알아 라고 내 입으로 뱉는 순간에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나머지 지식은 나에게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생각을 일단 버려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아메이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는 거죠. 박서연 리더가 아는 아메이의 한계점은 어디까지일까? 수박이에요, 저는. 수박, 겉핥기였어요. 수박 겉핥기, 수박 꼬다리만큼밖에 모르는 거 아닐까 혹시? 맞아요, 수박 똥꼬요. 똥꼬. 그러면 수박을 수박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아메이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시 못 만나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아메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서현숙 리더는 밖에 나가서 아메이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아메이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 다 알아 뭐 이런 사람들. 나 아메이 해봤어 이러죠 다. 해봤어 이래요. 나 아메이 같은 거 망했어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 실제로 알던가요? 응? 실제로 알던가요 아메이에 대해서? 아메이를 하긴 했는데 해서 망한 것도 사실인데 아메이를 제대로 된 회사를 제대로 된 그룹을 만나서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사재기하는 그런 이상한 데에서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사재기 하다가 열심히 사재기 하다 망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도 통화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회원가입을 시킨 사람이고 오늘도 통화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 GP였더라고요. 와. 옛날 GP였는데 마케팅 조차를 몰라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GP까지도요. 순식간에 가요. 아메이가 돈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메이가 왜 돈이 안 돼? 사재기 몇 명을 시키면 금방 가요, GP. 서현숙 리더의 친구도 사재기 해가지고 SP 했다가 안 하잖아. 아메이가 우리도 피라미드처럼 하면 금방 가요. 근데 그게 아메이를 아는 게 아니거든. 아메이로 사재기를 해가지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갈 수도 있다니까? 그래 놓고 돈이 안 된대. 왜? 그 다음에 이제 다 그 제품들을 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다른 피라미드로 가죠. 피라미드로 가가지고 내가 아메이에서 에메랄드 해봤는데, 다이아몬드 해봤는데 돈이 안 돼서 여기 왔다 그러죠. 아메이도 피라미드처럼 하면 돈 돼요.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 아메이는 까면 깔수록 진짜 속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심리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메이를 안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가 이게 배우고 할 때 제가 자꾸 발표를 준비하셔라 라고 해요. 저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발표의 주제를 정해줄까 라는 고민도 해요. 근데 그 주제를 정해줬을 때 다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본인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한 가지를 발표를 해보셔라 라고 해요. 근데 학습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게 역 피라미드거든요. 반을 딱 나눠서 보면 왼쪽은 개입의 정도,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오른쪽은 2주 후에 기억에 남아있는 정도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정도. 그리고 개입이 능동적이면 훨씬 더 많이 기억을 하고요. 수동적이면 기억을 덜 해요. 가령 박서연 리더랑 나랑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이죠?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정확히 박서연 리더 나랑 처음 아는 게 2006년이에요. 2006년. 10년 넘었네. 그죠? 그러면 10년 전에 나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다 기억 안 나죠? 아, 기억나요.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 아, 저 그때 그 리뉴잉 필 세안하는 거, 세안해서 그 필링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얼굴 이거 하면 되게 좋아. 그래서 그때 데모 해주셨던 거 그때 기억나요. 네. 데모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썼던 제품과 데모.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지. 나랑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일도 안 나요. 아, 일도 안 나요. 난 나요. 그때 걸어가던 모습, 그리고 서 있을 때 내가 그 테이블에 저 법수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나거든요. 아, 자, 그러면 기억의 정도가 왜 다를까예요. 데모를 본 거 기억했죠. 네.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데모 용기 갖다 버린 거 기억나? 깨부신 거? 누가? 박소연 리더가. 제가요? 어. 왜? 약산성 세안제를 데모해줬더니 자기 집에 가서 해본다고 하고. 아, 네. 자, 지금 나는 기억나잖아. 네, 맞아. 네. 그 내가 이런 사건을 나는 기억하는데 왜 기억을 못할까예요. 나는 능동적이었던 상황이야. 계속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개입했던 상황인 거고, 선아 씨는 받았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읽는 것을 10%밖에 기억을 못한대. 책을 보라 하는데 책을 잘 안 봐지는 게요. 책이 수면제잖아. 네. 이게 10%밖에 기억이 안 남는 거야. 머릿속에 각인이 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그렇게 안 봐지는 거죠. 듣는다는 거는요. 오디오 듣는 거 그것도 기억이 별로 안 남아. 근데 듣고 보는 거는요. 기억이 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는다거나 그냥 듣는 것보다는 미팅은 듣고 본다고요. 듣고 보는 거 그거는 현장 체험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전시관, 영상 이런 것들이거든. 영화가 기억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영상과 소리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길게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게 해줄까? 내가 그 사람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야 돼. 그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는 건 여기에서 조금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듣고 봐야 기억에 남아. 그게 40%일지 60%일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냐, 밍숭밍숭하게 표현했냐, 정갈하게 표현했냐, 산만하게 표현에 따라서 어느 때는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내 표정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산만하기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보면은요, 감정으로 남아있어. 과거의 기억이 감정으로.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뇌가 굉장히 정확할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아. 감정으로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 근달해야 돼. 감정이 어떻게 근달릴 거냐고요. 내가 산만하게, 어머야! 해서 근달이면 그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도 기억의 뇌리에 남지 않아. 물 좀 줘요. 네, 그 사람의 김광희사님, 제가 물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 안에 넣을 때는요, 강약 조절이 확실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죠. 오페라 하듯이 말해라. 저는 전문적으로 스피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이 인지가 안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말이 네 말은 못 알아듣겠어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해소하려고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오페라처럼 말한다예요. 강약을 주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고민을 안 해. 그냥 대화를 하다가 알아들으면 말고 못 알아들으면 말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술 먹다가 제가 내 말 알아들으면 좋은 놈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나쁜 년인 거잖아. 그런 관계로 산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될 일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부터 가령 여기서 이은하 사장님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반번을 더 살아야 돼요. 반번을. 50몇 년을 살아왔는데 또 50몇 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징글맞게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번을 살 동안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버린다면 나는 어디 가야 되는 거냐고요. 용산 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쪽방촌? 그거는 배부른 소리예요. 텐트 깔고 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려면은요, 그 사람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말해본 것들은요, 더 많이 기억에 나요. 근데 어떤 말이냐고, 그냥 대충 나오는 대로 말하면은요, 지나가고 내가 기억을 왜곡시킨다니까, 스스로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가 어떠한 얘기로 서현숙에게 화가 났어. 근데 그거를 3개월 뒤에 얘기를 해. 서현숙에게 너 그때 어떻게 해서 얘기를 해? 화가 났다. 라고 가정하자고요. 나는 3개월 동안 끙끙끙끙끙 알면서 그거를 더 확대할 거고 서현숙은 3개월 동안 저 인간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점점 본인을 더 합리화할 거예요. 나는 완벽해라고 합리화할 거예요. 3개월 뒤에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새로운 얘기가 돼요. 그죠?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 누군가에게 좋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 할 때는요. 내가 스스로 말을 걸러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야 돼요. 그거 말하는 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토론이야. 토론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게 돼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주입하려고 한다거나 싸우게 돼요. 근데 싸우는 거랑 토론은 완전 다르거든요.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설득한다, 이해시킨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내가 생각을 무지 많이 하게 돼요. 생각을 한 것들은요. 그리고 그걸 말로 다시 정리한 것들은요. 기억에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에서 토론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옛날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주입돼봐야 일주일도 안 가. 그 다음에 정점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행하거나 가르치는 거예요. 행하거나 가르친 건 거의 100% 기억에 남는데요. 자, 내가 14년 전에, 15년 전에, 13년 전에 시합 깬 박서연 리더를 기억하는 거는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사리더는 그 당시에는 그냥 듣고 본 정도야. 근데 10년이 지나갔잖아. 13년이 됐잖아. 그러니까 박사들이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와 동시에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이걸 알아듣겠다를 다 고민하면서 나는 행동하고 있었다고. 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되뇌이는 한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할걸? 첫 번째 제품이 뭐였는지. 49. 그리고 네. 빛의 시약을 깨게 된 과정이 어땠는지.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예요. 왜? 그때에 내가 행동을 했고 내 기억에 남은 데다가 중간에 박선희들 보면 다시 떠오르거든. 왜 다시 떠오를까? 미워서? 아니야. 내가 그걸 다시 되뇌어야지 이 사람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행동하는 거야. 내가 행동하지 않고 뭔가를 기억하거나 이뤄낼 수 없다. 누군가에게 내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감정 안에 집어넣어 주려면 내가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조리 있게 할 줄 모르게 되면은요, 싸우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내가 설명할 수 없다 보면 화가 나잖아. 화나면 어떻게 되죠? 빽빽거리게 되는 거예요. 빽빽거리면 나는 그 순간에 빽빽거리고 화가 났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내가 언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정돈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배워야 돼요. 가령 우리가 우유 스토리라는 거를 해요. 동네 마트에서 A마트로 간다. A마트로 가는 거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 봤죠? 네. 우유 스토리, 커피 스토리. 동네 마트에 맨날 가. 길 건너에 A마트 가는 거 귀찮아. 그래서 맨날 그냥 동네 앞에 있는 마트로 가. 거기에서 맨날 우유를 사 먹어. 우유를 사 먹는데 오늘 가니까 이 동네 마트가 우유를 안 팔아. 휴가를 갔네. 자, 그럼 길 건너 갈래 안 갈래? 간다. 그래서 A마트를 갔더니 A마트는 안 판대 우유를 그냥은 회원에게만 판대. 회원에게만 파는데 회원 가입을 하면 디스카운트 해준대. 회원의 할인인 거지. 그래가지고 350원 살 수 있는 거야. 오바? 150원이 싸네. 150원이 싸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 내가 평생을 계속 500원에 사 먹었는데 어떻게 350원이 되지? 그래서 의심을 하니까 혹시 이거 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인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상한 게 아니라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반품 되니까 먹어보세요. 맛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줄게요. 그래서 100% 만족 보증제래. 그래가지고 먹어봤더니 맛이 똑같아. 아니 어쩌고 더 신선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네. 귀찮은데 150원 할인인데 이거 만만치 않은데 맨날 길을 건너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쿠폰을 한 장 줘. 이거 쿠폰을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장을 이게 원래 200원당 쿠폰 한 장인데 1000장을 모아오면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대. 2박 3일 여행을 보내준대. 1000장? 하면서 봐. 내가 아침마다 우유를 하나씩 먹는데 1000장이면 3년이면 모을 수도 있겠네. 야, 이거 길 한 번 건너가도 3년 뒤에 제주도 한번 여행 갈 수 있네. 괜찮네. 라고 해. 자, 다음날 동네 마트 갈 거야? A마트 갈 거야? A마트. A마트를 가요. 근데 A마트를 갈 때 옆에 지성이가 지나가고 엄마가 지나가. 엄마 어디 가? 남편 어디 가? 라고 물어봐요. 남편이 엄마가 우유 먹으러 가 라고 말한다고. 자, 엄마나 남편한테 동네 마트랑 A마트랑 차이점을 설명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해요. 하죠. 그래서 A마트로 같이 간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네 마트에 가던 사람들이 A마트로 가서 똑같이 나랑 같이 350원에 우유 하나 먹고 또 350원에 우유 하나 먹고 또 350원에 우유 하나씩 먹는 거지. 각각. 그러면은 당연히 엄마도 쿠폰 하나 받고 남편도 쿠폰 하나 받겠지. 그런데 나한테 쿠폰을 3장을 주는 거지. 왜 3장을 주냐면 아까 그랬잖아. 200원당 한 장이라고. 200원당 한 장인데 이게 누적 구매로 공동 구매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200원, 200원 더 줬더니 보니까 450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쿠폰이 2개가 또 있는 거야. 그 쿠폰 2개 누가 썼냐고요? 데려온 사람한테. 공동 구매를 일으킨 사람한테. 광고를 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이게 우유 스토리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이 설명이 잘 안 되죠. 박사님, 이거 설명 잘 되던가요? 왜 우유는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작아서 그런가? 자꾸 제가 숫자에 또 연연하니까 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려고요. 숫자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숫자에 안 된다라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괜히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말 입 밖으로 꺼내니까 어. 그게 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숫자, 돈도 숫자다? 음. 저번에 보니까 월급 계산하는 거 정확히 잘하더구만. 그럼 어떻게 돼, 숫자인데? 계산기의 힘? 계산기의 힘? 이것도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설명이 왜 안 되냐면요. 나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내가 써봐. 음.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 얘기를 할 때 내가 뭐를 해요? 그러니까 녹화, 녹음 다 하잖아. 네. 원래부터 그 습관을 계속 들여왔어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자꾸 실수하는 거지. 아니, 내가 그런 실수를 왜 했지?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내가 계속 녹화, 녹음을 해왔던 거예요. 내가 정리해보고 글자나 그림으로, 나는 특히나 그림으로 정리하는 걸 잘해요. 그걸 글자화시키는 거야, 다시. 글자화를 왜 해요? 내가 말로 하려고. 그런데 실제로 PPT를 보면 내가 강의할 때 보면 전부 다 그림이에요. 내가 말로 그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내 머리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려면 내가 분명히 써야 돼요. 잘 쓰려면 내가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누군가에게 조리 있게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나를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내가 남들에게 끌려가면 되니까. 그냥 편하거든, 그게.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되니까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남들이 좋은 대로, 남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스스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내가 스스로 이해가 됐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올 수 있어요. 이 우유 스토리 하나조차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심오한 뜻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